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어도 별 소용없던 남편이랑 살다 이혼해서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20대 중반, 지금으로 따지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뭐 그리 좋은 거라고 꽃다운 나이에 그런 결정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아주 후회 막심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는 남편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았고 당연히 어린 딸의 결혼을 순순히 허락하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더욱 애틋해져서 그야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강행했어요. 왜 안 된다고 하면 더 하고 싶고 반대하면 절실해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허락해주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회사도 가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저는 그때 당시 작은 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하지 않는 반항을 하니 부모님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드셨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남편과의 결혼을 겨우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철이 얼마나 없었는지 부모님 심정보다는 이제 남편과 결혼할 수 있다는 기쁨에 젖어 있었어요. 남편 역시 저희 부모님의 반대에 힘들어하던 때라 저 못지않게 무척이나 기뻐했었죠. 그렇게 저는 제 나이 25살에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당시 29살로 저희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였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물론이고 시댁에서도 궁합을 보지 않았어요. 저희가 워낙에 유별스럽게 서로를 좋아했거든요. 그렇다고 저의 결혼이 순탄했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어려서 좋다고 하셨지만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반대한 여파가 컸는지 남편과 저희 부모님의 사이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거든요. 자기,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인데 진짜 안 가? 언제는 나 왔다고 반기셨나? 괜히 좋은 날 기분만 망치지. 자기만 갔다 와. 나는 집에 있을게. 그거야 결혼 전 일이잖아. 이제는 가족인데 언제까지 일할 건데. 그러지 말고 가자. 나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을 줄 알고 밥도 안 했어. 아 몰라. 나도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래. 라면 끓여 먹을 테니까 이따 집에 올 때 뭐라도 사와. 내가 언제 올 줄 알고. 그리고 솔직히 내가 어려서 반대하신 거지. 자기한테 뭐라고 한 건 없잖아.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상처가 됐는데? 내가 얼마나 못 믿었으면 그러셨겠냐고. 나를 무시한 거잖아. 자기가 아무리 어려도 내가 마음에 드시면 그렇게 반대를 하셨겠어? 그리고 막말로 나한테 결혼 반대했던 거 미안했다고 사과도 안 하셨잖아. 사과? 우리 부모님이 자기한테 사과까지 해야 돼? 아, 됐어. 나 혼자 다녀올 테니까 라면을 먹던 쫄쫄 굶던 알아서 해. 나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저는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명절까지 남편 없이 친정에 다녀야 했어요. 뭘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남편은 자기를 무시했다며 자기야말로 저희 부모님을 무시했고 저도 점차 그런 남편에게 더는 저희 친정일로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서로 기분만 나쁠 게 뻔했으니까요. 이번에도 너 혼자 왔어? 네 언니는 남편의 애까지 줄줄이 오는데. 그 애가 요즘 사업 때문에 바빠. 아빠는 아빠 생신 선물 사왔는데 그 애가 못 와서 대신 선물로 드리라고 했거든. 아빠 여기 있다. 백서방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원래 사업하는 사람은 바쁜 게 제일이야. 너는 백서방 몸축나지 않게 잘 챙기고. 뭐야, 매제 또 안 왔어? 무슨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길래 매번 못 와? 언니가 좀 이해해줘. 바쁘니까 그렇지. 그래, 못 오는 백서방 마음도 그렇게 편하지 않을 텐데 그만들 해라. 오늘 네 아빠 생일인데 딸들이 다투기나 하면 되겠어? 아, 그래. 오늘 네 아빠 생일인데 우리끼리라도 즐겁게 있자. 얼른들 와. 국 식겠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마음이 아파요. 차라리 정말로 남편이 바쁘기라도 했다면 좋았을 텐데 선물은커녕 부모님 용돈 한번 챙겨주지 않았던 남편에게 저도 조금씩 서운한 마음이 쌓여갔어요. 그래도 결혼 초에는
제가 시부모님에게 잘하면 그 사람 역시도 차츰차츰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이 달라졌죠.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무슨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다고 저러는지 서운한 마음이 미움으로 번져갔어요. 어찌됐든 저는 부모님은 제가 행복하길 바래서 그러셨던 건데 남편의 속 좁은 그 마음이 한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남자를 그렇게 원하고 바랬나? 제 자신도 한심스럽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무리 4살 차이라도 궁합은 한번 보는 게 좋겠다고요. 모든 4살 차이가 저희 부부처럼 천생연분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당연히 저도 저와 남편은 운명이고 하나부터 10까지, 아니 1000까지 안 맞는 부분이 없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리고 아주 보기 좋게 헛다리를 짚었던 거죠. 신혼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딱 넘기자 저희 부모님 일을 제쳐두고도 남편과 저는 세상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었어요. 옷을 개는 방법이나 또 식사하는 방법 같은 정말 별스럽지 않은 사소한 것부터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지 같은 큰 방향까지 저희 부부는 맞지 않는 구석이 더 많았었죠.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과 가치의 차이가 큰데 어떻게 우리는 서로를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한 번은 남편에게도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요. 남편의 대답은 정말 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요즘 한가해? 무슨 그런 고민 같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어.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아닌 거지. 지금은 아니라고? 그럼 앞으로는? 무슨 그런 무책임한 말이 다 있어. 말꼬리 잡는 거 보니 또 시작이다. 그게 뭐가 중요해. 너랑 나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사는 거 다 똑같다. 배부른 소리 그만하고 나 이번에 대박 정보 하나 얻었거든. 돈 좀 있어? 이번에 투자하면 너나 나 한 방에 돈방석에 앉을 수 있어. 어쩌면 남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남들이 볼 때 똑같이 잘 사는 것보다 제가 만족하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했고, 더 중요한 건 남편이 말한 대박은 제가 남편이랑 살면서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저나 남편이나 손에 넣을 수 없는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불행한 결혼 생활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보수적인 시부모님의 시집살이었어요. 결혼 당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이 당신의 아들을 반대하는 것이 불만인지 제가 젊고 어리다고 좋아하셨던 시부모님은 제가 배운 것도 하나 없이 시집을 왔다며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뭘 가르쳤냐며 점점 도를 넘어서는데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말을 하는 시부모님과 잘 지내기는 힘들었어요. 결국 결혼 2년을 꽉 채울 즈음엔 남편과 시부모님 그 누구하고도 잘 지내지 못했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철없는 시누이까지 저는 점점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에 지쳐갔어요. 시누이는 남편과 8살 차이가 났고 저희 부부보다 결혼도 일찍 했는데 걸핏하면 카드값이 부족하다고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찾아왔어요. 막내라 그런지 늦둥이라 그런지 시부모님과 남편은 시집간 시누이를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했고 당시 21살에 사고 쳐서 결혼을 했는데 육아는 뒷전이고 늘 감당도 못하면서 백화점 쇼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에게 시누이에게 돈을 주는 걸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남편은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벌어서 내 동생 주는 건데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래? 내 동생이 당신 부모님처럼 당신한테 함부로 했어? 무슨 악감정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시집간 동생을 계속 저렇게 쇼핑 중독으로 둘 거야? 아가씨 저러는 거 자기 탓도 있어.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 부모님 들먹일 거야? 뭐가 얼마나 상처였길래 내내 그러는 건데? 당신 열등감 있니? 뭐? 열등감?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왜? 내가 자기보다 훨씬 돈도 많이 버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열등감? 그런 말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 그리고 내 동생 쇼핑 중독이라고? 다 능력 있는 오빠 믿고 그러는 거지. 당신은 뭐 그렇게 의지할 형제가 있어? 까칠하고 지밖에 모르는 언니밖에 없잖아. 뭐? 알았어.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동생 망친다는데 참견해서 미안하다. 누가 들으면 엄청 많이 버는 줄 알겠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니 저는 슬슬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하던 결혼은 이게 아니었는데 고작 이렇게 살려고 그 난리를 치고 결혼을 했나? 어디에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어요. 혹여 제가 어디에 하소연이라도 하면 그거 봐라, 고소하다,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말을 듣게 될까 무서웠거든요. 그러면서도 슬며시 이혼 생각을 하긴 했어요. 주변의 시선도 시선이지만 더 이상 이 남자와 행복할 수 없다면 저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죠. 하지만 차마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내키지 않은 결혼을 허락하셨을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할 즈음 마치 저의 이혼을 반대라도 하듯 아이가 찾아왔어요.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그야말로 허탈하기만 했었죠.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저는 이혼을 포기했고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자 결혼 2년 만에 생긴 아이라 시댁에서는 너무나도 반기셨고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차갑기만 했던 남편 역시 아이 소식에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모습이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자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면 뭐 갖고 싶은 거라도 뭐든 다 얘기해. 내가 사줄게. 그리고 나 퇴근하고 밖에서 만날까? 자기 좋아하는 영화도 보고 오랜만에 외식도 하자. 아이 때문인지 남편은 예전에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남자와는 미래가 없겠다고 생각한 제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왔는데 부부 사이가 예전처럼 좋아지니 아이가 복덩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아무튼 아이로 하여금 저와 남편의 사이는 좋아졌고 저는 은근 이걸 시작으로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희망을 품었는데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남편은 아이가 생겨도 처가라면 여전히 멀리했죠. 제가 출산했을 때 아이를 보러 친정 부모님이 병원에 오신다고 하자 언제 도망갔는지 도통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오밤중이 되자 전화로 저희 부모님 가셨냐고 확인을 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도 태어난 마당에 계속 이럴 거냐고 화를 냈더니 남편이 시댁에 있었는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뺐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가 오죽하면 그러냐. 그러게 니네 부모님이 너무하셨지. 나도 그렇다. 내 아들 자식 니네 부모님한테 보여주는 거 싫어. 그러니까 다음엔 우리 손주 니네 부모님한테 보여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뭐라고요? 어머니, 제가 낳았어요. 그런데 왜 저희 부모님이 외손주 얼굴도 못 봐요? 걔 성이 백씨잖아. 그리고 너는 출가 외인인 거 모르니? 원래 여자는 시집 오면 친정하고는 남이야. 아, 그래요? 그런데 아가씨는 왜 남의 집에 그렇게 뻔질나게 오나요? 게다가 그이는 왜 남의 카드값까지 내주고 있죠? 뭐? 아니, 그건 애가 아직 많이 어리니까. 아, 됐고. 너네가 뭘 그렇게 따지니? 어른이 말씀하시면 그냥 네 하고 말아야지. 여자인 나도 너한테 질린다 얘. 정말 내로남불이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민망한지 서둘러 전화를 끊으셨고 한때 품었던 희망의 씨앗은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져버렸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시간은 의외로 빨리 흘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엄마인지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딸아이는 한동안 아토피에 감기를 달고 살 정도로 잔병치레가 많았어요. 자기, 일 그만둬라. 애가 저런 건 엄마 책임 아니야? 뭐? 지금 책임을 따지는 거야? 그러는 당신은 아빠잖아. 아빠는 뭘 했는데? 애 우유 한 번 타본 적 없고
목욕 한번 시켜본 적 없잖아. 그건 엄마가 할 일이지. 됐고, 돈은 내가 벌 테니까 자기는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이나 해.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솔직히 참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일과 육아에 바빠서 집안 살림에 소홀했던 건 인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말은 못해도 아이가 자주 아픈 탓에 야근은커녕 조퇴하는 일이 많아 눈치도 보였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만 생각해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자기가 먼저 돈 번다고 저한테 큰소리 쳤으니 어디 한번 생활비나 많이 내놔라 하는 심정이었죠. 그리고 미안하게도 아이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보살피기 시작하자 언제 그렇게 잔병치레가 많았냐는 듯 건강해졌어요. 덕분에 남편은 자기 말이 맞지 않냐고 비아냥거렸지만 아이가 아프지 않으니 엄마인 저 역시 마음이 놓였죠. 그리고 한동안 아이가 주는 기쁨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오죽하면 너무 빨리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그렇게 1년 흐르고 또 2년이 흐르니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당신 혹시 나 몰래 딴 데 돈 쓰냐? 그게 무슨 소리야. 카드 내역 보면 알잖아. 다 생활비지. 자기 동생한테는 뭐라고 하지도 못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쓰는 나한테 뭐라고 하냐? 왜? 자기 동생한테 쓰는 건 안 아깝고 내가 쓰는 건 아까워? 또 시작이다. 어떻게 너는 맨날 죽자고 덤벼드냐? 어디서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게 씀씀이만 커서? 아무튼 카드값 줄여. 안 그럼 카드 확 뺏는다. 어찌나 더럽고 치사하던지. 그 후로 저는 다시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길 수 있으니 더는 치사한 꼴 보지 않도록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한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을 무렵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던 일이 일어났어요. 신혜야, 엄마가 위암이래. 다행히 초기라고 하는데 수술은 하셔야 하나 봐. 아빠는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무서워. 언니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어요. 초기라고는 하지만 암이라니. 저도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놀란 가슴으로 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어요. 엄마, 괜찮아? 암이라니. 정말이야? 엄마 괜찮아. 수술하면 아무 문제 없대. 내가 애들한테는 말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네 아빠가 문제야. 네 언니도 와서 내내 울다 갔어. 나는 괜찮다고 그냥 알려주기만 한 건데 우리 딸들이 당신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걸 어쩌나. 엄마, 수술은 언제 받아? 다음 주. 너 괜히 올 거 없어. 수술 시간 짧지도 않을 것 같고. 너 아직 애도 어린데 엄마 괜찮아지면 그때나 백서방이랑 와. 백서방 얼굴 너무 못 봐서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 아들도 아닌데 뭐가 보고 싶다고. 사위도 자식인데 당연히 보고 싶지. 큰 사위야 워낙에 자주 보니까 괜찮지만 우리 막내 사위는 엄마한테는 아픈 손가락이잖아. 지금 생각하니까 엄마가 좀 잘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저는 엄마의 말에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 망할 사위는 지가 당한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엄만 그걸 여태 마음에 담아주고 미안해하고 있었다니. 전부 제 탓인 것 같아 속이 상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엄마 곁을 지키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엄마의 소식과 함께 아이를 대신 좀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서 보고 있으라고 부탁을 했어요. 거의 처음 해보는 부탁이었는데 아무리 막대 먹은 남편이라도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도와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하은이 언제 데리러 오시나요? 네? 하은이 아빠 아직 안 갔나요? 네, 지금 하은이 혼자 원에 있는데 저도 퇴근을 해야 해서. 시간은 벌써 밤 8시가 되어가는데 저는 죄송하다는 말을 수십 번 하고 어린이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고 저는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도 되더군요.
글쎄,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자 남편은 지 혼자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켜 먹고 다 먹은 빈 그릇도 치우지 않은 채 팬티바람으로 TV만 보고 있는 거 있죠. 내 문자 못 봤어? 아니, 이러고 있을 거면서 왜 전화도 안 받는데? 왜 오자마자 신경질이야? 전화 받아봤자 좋은 소리 하지도 않을 거 아니까 안 받았지. 아니, 어떻게 그래? 난독증 있니? 우리 엄마 위암이라고. 애 좀 나 대신 데리러 가라고 했잖아. 장모님 위암이랑 애 데리러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난 이해가 안 돼서 네가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없었어. 뭐? 이해? 당신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니? 그렇게 공감 능력이 없어? 아, 시끄러. 그래서 장모님이 죽었어? 위암인 건 안타까운데 초기라며. 그리고 그건 그거고 애 엄마가 애 챙기는 건 당연하지 않아? 왜 자기 일을 나한테 떠밀어? 각자 역할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발 자기 부모님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 왜 남의 아들한테 그래? 부탁이니까 니네 부모님 일에 나 좀 끼워 넣지 마. 우리 이참에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는 걸로 하자.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챙길게. 자기도 사이면서 진짜 너무하다. 그래, 좋아. 앞으로 나도 자기 집에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바라던 대로 각자 알아서 하자. 저런 인간한테 내가 뭘 바라니? 그래, 바라지 마. 아주 바라던 바다.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데 내가 번 돈에서 장모님 병원비 보탤 생각 1도 하지 마. 그리고 그 핑계로 애랑 집에 소홀한 거 나는 못 보니까 오늘처럼 문자하지 말고. 알겠어? 저는 제 앞에서 큰 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오만 정이 다 떨어진다는 그 말을 실감했어요. 더는 저 사람을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아마 그때부터 저는 이미 그 사람과 이혼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정서적인 이혼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는 구직 활동과 엄마의 병간호, 그리고 아이 돌보는 것까지 저 혼자 했어요. 병간호는 언니와 번갈아 가며 했고 2달 정도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녔더니 감사하게도 한 중소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다시 제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남편과 시댁에선 저의 취직을 반기지 않았어요. 아니, 너는 애도 아직 어린데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니? 누가 보면 내 아들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그런 줄 알겠다. 남편 얼굴에 똥칠하는 건 줄도 모르고 잔말 말고 포기해. 알았어? 아니요, 저 일할 거예요. 남편 얼굴 똥칠하는 것보다 돈 한 푼 못 번다고 남편한테 무시당하는 제 마음이 더 중요해요. 뭐?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오빠가 그럴 사람이에요? 모함을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모함이요? 못 믿겠음 아가씨가 아가씨 오빠한테 직접 물어봐요. 제가 없는 소리 하는지. 아가씨 오빠는 아가씨 카드값 내주는 건 안 아까워도 생활비를 쓰는 돈이 엄청 아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만해.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 아주 망상에 소설을 써라. 다 자기 생각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속이 베베 꼬여서. 알았어. 대단한 푼돈 마음껏 버시고 대신 나는 다음 달부터 생활비 안 준다. 잘난 당신 월급으로 해결해. 그럼 됐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해요. 남편의 말에 희죽희죽 웃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을요. 그리고 들어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시아버지의 그 한결같은 태도까지.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댁에 가지 않은 건 물론이고 남편의 밥과 남편의 빨래는 하지 않았어요. 생활비도 내놓지 않는 사람의 몫까지 제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쯤이면 왜 이혼을 하지? 그러고 사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 역시 이렇게 살 바에야 이혼을 하는 게 1000번 만번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는 아빠 싫어? 왜? 하은이 눈에는 그렇게 보여? 내 친구 지율이네 엄마 아빠는 되게 친한데. 하은이는 아빠 좋아? 하은이 아빠잖아. 그렇게 말하는 딸아이 때문에 이혼 서류를 다 써놓고도 남편 면상에 던지지 못했어요.
새끼가 뭐라고. 내 새끼 눈에 눈물 나는 꼴은 못 보겠는 거 있죠. 그렇게 매번 결심이 꺾였어요. 그러는 동안 저희 부부는 한 집에 살면서도 각방을 쓰며 남처럼 지냈고,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 저희 부부는 서로의 무관심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편해졌어요. 그러는 사이 저희 엄마는 수술이 잘 끝나서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다니며 재발이 되지 않도록 식단이며 생활 습관을 고치는 등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저대로 열심히 일을 하며 언젠가 아이가 제 결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제가 번 돈으로 진정한 독립을 하겠노라고 다짐했었죠. 결심이 거기까지 갔던 저는 그 후로 명절이나 기타 무슨 날에도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아주 못된 년이라고 돌아가며 욕을 했지만 남편이 저희 집에 그랬듯 저 역시 똑같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별로 신경도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세상 그렇게 편할 수 없더군요. 그렇게 각자의 시간이 흘렀어요. 딸아이는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었고 저희 엄마는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으셨죠.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 예전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을 했어요. 덕분에 남편과는 대면대면해도 그럭저럭 지낼 수 있었어요. 이 역시도 익숙해져 갈 즈음 무슨 일인지 남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거의 5년 만인 것 같네요. 난데 민영이랑 지금 당신 회사 근처에 있어. 할 말이 좀 있는데 나을 수 있을까? 무슨 얘긴데 회사까지 찾아와. 그냥 전화로 하면 안 돼? 그러지 말고 같이 점심 먹자. 점심시간까지 기다릴게. 아니 무슨 일이길래 기다리기까지 한다는 건지. 저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남편의 기세로 보아 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찾아왔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받은 만큼 꼭 돌려주겠다고 생각하며 남편과 시누이를 만나기 위해 나갔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있잖아, 당신한테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던 적이 있어. 그래? 그랬어? 안타깝네. 어머, 언니, 지금 그 반응 뭐예요? 우리 아빠가 쓰러지셨다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네, 저희 아빠도 아니니까요. 진짜 기가 막힌다, 오빠. 너는 내가 가만히 있으라니까. 여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뇌졸중 때문에 중풍 오셨거든. 그래서 움직이는 게 많이 힘드셔.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병간호 살 사람이 필요해. 당신이 며느리니까 당신이 좀 해줬으면 해. 뭐? 지금 나한테 뭘 하라고? 어머님도 계시고 아가씨도 있고 당신도 있는데 남의 자식인 내가? 그걸 해? 왜? 언니, 정말 서운하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도와야죠. 저는 출가 외인이라. 어쩔 수 없지만 자주 와서 도울게요. 그러니 언니가 좀... 아가씨, 이럴 때만 출가 외인이에요? 그리고 누가 누굴 도와요? 아버님은 아가씨 부모 아닌가요? 그리고 당신! 우리 엄마 위암일 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각자 부모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라며. 당신이 그 잘난 입으로 자기가 번 돈에서 병원비 한 푼도 보탤 생각 하지도 말라며. 뻔뻔하게 지금 나한테 돈도 아니고 아버님 병간호를 하라고? 싫어. 남의 귀한 딸한테 그런 걸 왜 시켜? 미안해.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지 그때는 몰랐어.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 꼭 이렇게 해야겠냐? 내 속이 지금 어떤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내 속이 어떤지 관심이나 있었어? 아무튼 나는 남의 부모 병간호할 마음 추호도 없으니까 돌아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 회사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어찌나 소식이 빠른지 시어머니는 전화로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셨고 저는 어머니 남편이니까 남의 손에 맡기지 말고 직접 하시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짐가방 하나가 떡하니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황당하게 그 짐가방은 제 것이었어요. 내가 네 짐 쌌다. 군소리 하지 말고 그거 들고 우리 집으로 가자. 네 식구는 내가 챙기마. 어머니, 이건 아니죠. 지금 아버님 병간호하기 싫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뭐?
너야말로 그렇게 시아버지 병간호가 하기 싫으니? 네, 당연히 싫죠. 만약에 아가씨가 아가씨 시아버지 씻기고 수발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머니는 좋으세요? 뭐야? 이게 요즘 아주 되바라져서는 심히 무서운 줄을 몰라. 내가 오늘 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 말 거야. 그렇게 시어머니는 팔을 걷어 붙이셨어요. 그리고 저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고 뒤늦게 남편이 들어와서 말리면서 싸움은 멈췄는데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본 딸아이가 저 몰래 울고 있더라고요. 이런 꼴을 보여주려고 여태 참았던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이혼 서류를 마침내 꺼내기로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아버지 병간호하기 싫다고 이러는 거야?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이니? 웃기지 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당신이야말로 처지 바뀌니까 어때? 그러게 애당초 잘하지. 이건 뿌린 대로 걷는 거야. 너 말 잘했다. 얘나 나나 니네 식구들한테 상처받아서 그런 거잖아. 니네 부모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저는 뭐 상처 없을까요? 그러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저한테 잘해주셨다면 제가 흔들릴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강요할 일인가요? 며느리라서요? 돌이라서요? 이 사람 남편 노릇, 사위 노릇, 아빠 노릇도 안 하는데 왜 저는 다 해야 해요? 저도 하기 싫어요. 그렇게 말하고 고맙게 저 대신 싸준 짐가방을 들고 저는 딸과 함께 친정으로 왔어요. 제 사정을 모두 들은 저희 부모님은 뭐라고 하지도 못할 정도로 속상해 하셨고 괜히 자기들이 결혼을 반대해서 일이 이렇게 됐나 자책도 하셨는데 저는 그러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 일이 아니어도 남편과 그 집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어떤 이유를 만들어 똑같이 했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와 엄마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죠. 그랬더니 제 걱정과 달리 딸은 어른스럽게 저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나도 엄마랑 아빠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싸울까봐 무서웠고. 그래서 나는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그 말에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딸아이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린 딸보다도 못한 남편은 자기가 왜 이혼을 하냐며 합의 이혼을 거부했고 저는 언니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진흙탕도 이런 진흙탕이 없더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간절히 바래서 했듯 이혼 역시 간절했으니까요. 그래서 끝도 없이 소명하고 증명하며 저는 결혼 기간 동안 받았던 서러움과 부당함을 보상받았어요. 남편은 억울하다고 길길이 뛰었지만 법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통해 위자료와 자유를 얻었어요. 더 이상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는 거 있죠. 그 후로 저는 정말 신이 나서 살았어요. 늘 앞에 놓여있던 커다란 바위가 사라진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이랬던 저와 다르게 남편은 사업하랴, 자기 아버지 번간호하랴, 저와는 반대로 힘든 시간을 살아야 했고 그럴 때일수록 제가 아쉬운지 자꾸만 딸아이 핑계로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내가 진짜 다 잘못했어. 우리 딸 생각해서 당신이 나 한 번만 봐주라. 민영이도 아버지 때문에 지 신랑이랑 한바탕에서 이혼당하게 생겼고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다고 하는데 나 진짜 가운데서 죽을 것 같아. 내가 이러니 일도 요즘 안 풀리고. 자기야, 나 좀 살려줘. 응? 내가 왜? 어떻게 빠져나온 지옥인데 거길 내 발로 다시 들어갈 것 같아? 그러게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무슨 소용이니? 나 우리 하은이 생각해서 더 열심히 살 거야. 그러니까 딸 핑계 대지 말고 자기 식구 자기가 알아서 챙겨. 그리고 경고하는데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겠어?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매몰차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의 사정이 대충 어떤지는 알겠지만 이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시어머니의 여동생에 그리고 남편까지 있는데 어른 셋이 시아버지 한 분을 감당 못한다는 것부터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때의 제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딸아이의 이해까지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덧 딸아이가 커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어찌나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지 그 어렵다는 과학고도 자기 힘으로 들어갔어요. 참 대견하고 고마운 딸이죠. 그리고 저는 이혼 후 좋은 계기가 있어 이직을 했고 지금은 제법 높은 연봉을 받으며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덕분에 아무 걱정 없이 딸아이를 키울 수 있었고요. 부모님에게는 효도도 하며 이제야 비로소 제가 바랬던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소문에 의하면 남편은 결국 하던 사업이 힘들어져 다른 회사에 사업을 넘겼고 여전히 자기들 식구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제는 인간 대 인간으로 저 사람 인생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다 인과응보지만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이왕 저에게 돌아온다면 좋은 마음이 돌아왔으면 좋겠거든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